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5.18 폄훼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인천시의회 의장인데요. 인천시의회가 허식 의장에 대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거취 문제 논의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화상 연결됐습니다. 네, 송 기자, 지난 주말 허식 의장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3일이었죠.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수석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건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셈인데요. 이날 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체 25명 중 1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불신임권 상정을 찬성했습니다. 의장 불신임권은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인 2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다만 의원들은 허 의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논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네, 이번 논란은 허시 의장이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허 의장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비판하면서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자진 사퇴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허 의장은 지난 7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우선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가 끝났습니다. 의원들은 허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의장의 선택지는 결국 자진 사퇴냐, 탄핵되느냐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주장하고 있어 만약 윤리위까지 진행된다면 의장 사임은 물론 또 다른 징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면 허 의장의 의원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사과문 발표부터 의원직 제명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오는 23일 의장직 사임 관련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1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장 전 시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은 누구보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사랑해온 당원들이라면서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의 실망도 분노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평범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대장 제1,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각각 승인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입주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업종별 배치 계획, 토지 공급 방법 등을 선정해 오는 6월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이르면 오는 2025년 상반기 분양 공고를 진행합니다. 또 사전에 입주 협약을 체결한 SK그룹 7개 계열사의 연구개발본부는 부천 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는 3기 신도시의 목적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내 지정된 산업단지로 지난해 말 경기도와 국토부 심의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6만 1,198건에 대해 1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부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장 주소나 영업장을 두고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를 등록해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인천 지역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을 앞둔 가운데 4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2일 기준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22,232명 중 22,144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들은 보호자 연락과 가정 방문을 해 지난 4일 예비 소집 이후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 88명에 대한 해외 출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든 기초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 4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4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모두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1년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19곳인데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43곳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입량 초과 지자체는 서울에서만 12곳이었으며 강서구가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이 수도권 최다였습니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김포시와 안산시 등 7곳이 반입 총량제를 위반했습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반입 총량을 넘기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16일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데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지자 등 400명가량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양구는 이달 초 부산 방문 때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인천 방문을 앞두고 이 대표의 흉기 피습과 같은 사건이 인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 위원장 경호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도 협의했습니다. 경찰은 행사 당일 기동대와 강력계 형사 등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돌발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 8,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66만 3천여 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아파트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는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접수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반면 지방의 경우 지난 2022년 60만 6,800여 건이었던 청약 건수가 지난해 46만 5,4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청약 건수가 지난 2022년의 절반으로, 경남의 경우 97% 이상 급감했습니다. 청약의 수도권 쏠림,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데에 더해 지방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만큼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R114의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도봉구가 각각 59%와 57%를 차지해 30년 초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양천구도 37%로 뒤를 이었는데 목동 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명동 입구 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도입해 퇴근길 혼잡이 빚어지자 경기도의 광역버스의 감차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광역버스의 감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도가 지난달 시군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서울시의 노선 조정을 제안했다며 서울시가 지난 8일 5개 노선을 조정하자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정류소를 정비하는 대로 명동 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던 광역버스 5개 노선의 정차 위치가 우리은행 종로지점 정류소로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731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양평군에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했습니다. B씨는 안양의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을 자녀 소유의 계좌로 받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습니다. 한편 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의심이 가는 375건에 대해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가 2만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우미가 동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투석, 재활, 항암 치료는 물론 입원이나 퇴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동행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 의료 지원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서울 시민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22년에는 1만 건을 돌파했고 시행 3년 차인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5% 증가한 18,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24년도 수사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의 기본 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환경오염과 먹거리 안전 등 5대 민생 범죄와 동물보호, 경제범죄 등 특정 범죄 분야로 나눠 진행합니다. 특사경은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수사 분야 안내, 수사 전 수사 계획과 수사 후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등을 통해 동종 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 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 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 형질 변경 34건, 벌목 1건인데요. 158건 중 56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 복구됐으며 41건은 행정조치 중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됩니다.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립고등학교가 내년 3월 서울 성동구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칭 서울통합 온라인 학교 운영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 3월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자기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